어느 날 지갑을 열어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나중에 아이들에게 짐이 되진 않을까?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도 그 속에서 필요한 돈도 가늠하기 어려워집니다. 자녀가 있다는 건 든든한 일이지만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더 조용히 걱정하게 되죠. 괜히 돈 이야기를 꺼냈다가 아이에게 짐이 될까봐 말 한마디도 아껴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조금만 미리 생각해두면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 내 삶도 지키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심스레 나눠보려 합니다.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엔 부모가 자식 뒷바라지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요즘은 오히려 내가 자식 걱정하게 되네요. 세상이 바뀌고 가치관도 달라졌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게 미덕이던 시대에서 이젠 부모도 스스로 자립하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 마음 참 멋지지 않나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 돈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소득과 지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지금 내 생활비가 얼마나 들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은 어떤 게 있는지 종이에 써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어디서 아낄 수 있을지, 어떤 부분은 꼭 지켜야 할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보이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한 분은 매달 고정비로 나가던 유료 TV 서비스를 끊고 그 돈으로 식사를 좀 더 잘 챙기기 시작했어요. 작은 변화인데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라고 하셨죠. 두 번째, 자녀에게 너무 많이 기대지 않는 겁니다. 물론 급한 일이 생기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생활비나 작은 지출까지 자녀에게 의지하다 보면 마음속에 미안함이 쌓이고 자녀 입장에서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작은 금액이라도 내 손으로 관리하고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자존감도 지켜주고 관계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세 번째, 가능하다면 소득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요즘은 나이에 상관없이 경험이나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어요. 마을 프로그램에서 강사로 나가시는 분, 손재주를 살려 소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분, 글을 쓰거나 유튜브 같은 채널을 활용해 소소한 수익을 만드는 분들도 있어요. 크고 많은 돈이 아니어도 내가 벌어 쓰는 돈이라는 느낌은 생각보다 훨씬 큰 만족감을 줍니다. 네 번째, 정기적인 건강보험과 금융상품을 정리해보는 겁니다. 보험료가 너무 많거나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상품에 돈이 새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 돈을 다루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녀 몰래 대출을 받았다가 나중에 알게 된 아이가 크게 놀라고 상처받았다고 하셨어요. 미리 말했더라면 우리가 같이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도 아니 가족이기 때문에 솔직하고 건강한 돈 이야기가 필요하구나. 다섯 번째, 자녀에게 유산이나 상속 문제를 너무 미리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대화가 부담이나 오해를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 내가 쓸 돈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누리는 건 그게 가장 우선이에요. 나중을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지나치게 미래만 걱정하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의 삶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잘 살아야 아이들도 나를 걱정하지 않더라고요. 이 말 참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자녀는 부모가 무언가를 물려주길 바라기보다는 잘 지내고 있길 바라죠. 무리하지 않고 스스로 잘 살아가는 모습에서 가장 큰 안정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돈 관리라는 게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존중하는 일이라는 걸 우린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소박하게 단단하게 내 돈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게 결국 자녀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현명한 길이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지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의 평온한 하루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참 잘하고 있어요.